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관문 취업. 요즘 기업이 인재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류 전형과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본 프로그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효과적인 면접법이라는 주제로 총 4편에 걸쳐서 취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대란에 직면한 이공계 구직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을 향한 그 첫 번째 관문, 인생을 바꾸는 종이 한 장, 이력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찬진입니다. 평생 직업시대의 취업전략 공통 과목 중 그 첫 번째로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업 희망자들이 취업 시즌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서 여러 회사를 녹화해보죠. 근데 노동시장이라든가 인사제도 변화에 따라서 취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떤 일을 선택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이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익사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빌어먹고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놀고 먹고 훔쳐먹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아름답겠습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벌어먹고 삽시다. 하여튼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만은 실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죠. 또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면접이라든가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회사가 이 세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회사도 없다는 얘기죠. 왜? 회사는 거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사항은 제가 실무 차원에서 느꼈던 사항 또한 실무 부서장들한테 제가 사례를 들었던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인터넷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취직 아닌 취업이다. 잡중심 시대다. 그래서 용어는 취업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요새는 입학을 하면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잖아요. 또 요새는 대학을 입학을 하면 바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교양 필수로 1, 2학년 때 경력관리라든가 3, 4학년 때 어떤 그 취업과 진로라는 어떤 실전 같은 이런 걸 4년 동안 준비한다 이거죠. 취업 준비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어떤 저학년 때부터 지금 그 어떤 그 체계적인 취업 제도를 지금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새는 어때요? 회사를 취업을 하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제2의 퇴직 인생을 준비한다는 거죠. 40전으로 보죠.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는 상당히 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한다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또한 그 다음 차례로 성공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상품 가치는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어학은 기본입니다. 왜? 세계화 시대, 세계기업화 시대에 어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 이공대생들한테 거의 의무적으로 꼭 따라다니는 게 있죠. 자격증. 또 공모전이라든가 어떤 대회 참가 이런 사실. 또한 직무 적성 검사. 왜? 잡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잡이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 경력 관리. 이건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취미 특기, 봉사활동, 서클활동이라든가 어떤 또 요새 한자도 많이 부각되고 있죠. 한자 공부, 건강관리, 채용 신체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취업특강 모의 면접을 이런 거를 잘 들어두시면요. 결코 취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기초가 돼서 여기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면접을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 밑에
어떤 어학이라든가 자격증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쌓아놓은 집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 시대의 이상적인 신입사원의 모습이라고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전경련에서 발표했던 사례를 보시면 인재가 갖춰야 할 10대 소양 및 자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교양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공과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감각과 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은 어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계량화 가능한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진취적인 사항, 도전과 성취 의욕이 있는 사람, 어떤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인간미를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 8가지 항목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계량화. 이것은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7가지, 8가지는 바로 계량화 불가능한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냐? 입사지원서입니다. 한자 능력, 중요성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입사지원서를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필로 한자로 쓰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왜? 지금 입사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승진 때 반영한다든가 이렇습니다. 한자로 써주시는 거 한 번에 한 가지 어떤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전략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의 이 생각, 의식 전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IMF 시대 이후에 인사 전략에다가 기업 환경이 아주 급변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어떤 취업 전략이 수립이 필요한데 취업 희망자는 어떤 그 취업 전략이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평생 직장 시절 내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도전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예요? 뒤떨어진 노구,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 그런데 회사는 어때요? 기업 환경이 바뀌고 인사제도를 급변화시켜놓고 그리고 바꿔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고 싹 바꿔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 뭐예요? 인사 채용 전략을 싹 바꿔버렸죠. 그리고 급여제도도 옛날에는 호봉제에서 지금은 성과급제, 직무급제로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능력주의로 바꿨단 말이죠. 즉 회사의 인사 채용 전략은 디지털 시대, 평생 직업 시대에 와 있다. 이 격차가 안 맞으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실업자는 많은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업관을 바꿔라. 인적 자원 관리, 기업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략, 면접을 구상하고 답변하라.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연이어서 어떤 그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이력서를 통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격이라든가 성장 과정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또는 특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대한 그 어학 능력의 어떤 그 특징,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대한 그 컴퓨터 수행 능력, 그다음에 전문인이 우대받는 시대의 전문성 이러한 부분이 주 체크 사항이 되겠고요. 소위 학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쭉 서술한 경우 이건 기업에서 관심이 없는 서류가 되겠지요. 이력서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사실은 이제 이력서에 대한 그 첫인상을 보게 되는데 이력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깔끔하지 못하다든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력서를 쓰다가 이렇게 정정을 한 부분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화이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개칠을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이력서 그러니까 잘 정돈되지 않은 이력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이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싶은 그런 이력서죠.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또한 객관적으로 그 판단이 가능하고 개량이 가능한 내용이 많습니다. 서류 전형 시에 이것은 어떤 그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포장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받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어떤 대하듯이 어떤 이력서 이 자체야말로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기간이 일반적인 기업에서 보면 많아야 3일, 4일입니다. 3일, 4일 동안에 어떻게 봅니까? 만약 5,000명 왔다고 보십시오. 5,000명에 대해서 하루에 480명 보면 내가 열흘 동안 호텔에 가서 한 사람의 1분씩 볼 수 있겠냐고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튀어야 하는 겁니다. 튀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항목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차별하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력서 구성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성명, 생년월일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연락처. 야, 이것이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문계열 쪽, 어떤 그 다음에 경상계열 쪽은 조금 서류가 좀 나아요. 그 다루는 법이. 근데 이 이공계열에 계신 분들은 이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기질은 충분하신데 서류 작성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 이런 거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이걸 만약에 안 쓰면 나중에 이 사람 합격했다고 해서 연락할 때 전부 쳐가지고 전화 주세요. 언제까지 오세요. 안 합니다. 거의 전화로 바로 연락하죠. 또 요새는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실무 부서장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락처는 꼭 이건 2번, 3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부서, 근무 지역 이 부분은 이건 사실은 심리전을 통한 이 평생 직업 시대, 기업 환경을 알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하시면요.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주소 호적관계, 뭐 호적관계 보면 뭐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쓰는데 분명히 호주와의 관계. 이것은 부모가 아니라 어떤 차남, 차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남편 호주의 어떤 또 시아버지 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면 그분이 호주라면 시부, 자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은 어떤 그 연대순으로 기입하시고 좋겠고 만약에 특별한 병역 기록란이 없으면 이것은 학력란의 그 중간에 그 병역 관계를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력상 우리 이공대생분들이 경력사항은 정말 많이 이거는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였고 여기서 어떠한 부가가치 창출을 시켰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그런 경력사항 이런 사항은 아주 여러분 그게 어떤 친구들은 보면요. 이공계생들을 이렇게 그 이력서를 낸 거 보면 회사에서 지정된 입사 지원서는 2장인데 그 뒤에 첨부 서류까지 해서 책으로 냅니다. 책으로. 그런 정도로 이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왜? 지금은 이 인사 담당자가 최종 채용 결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채용 부서장, 실무 부서장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 부서장을 잡으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 준비된 인재다. 나 뽑아봐라.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경력사항에 대해서 아주 내가 이런 경력이기 때문에 니네 회사 가면 니네가 바로 내일부터 일 줘도 어떤 일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거기다 쫙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특기 및 상벌상. 어떤 이공계열 계신 분들은 어떤 대회라든가 공모전 이런 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거기 어떤 결과. 만약에 상을 못 받았으면
경력사항으로 그냥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에 내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제가 공대생분들한테는 경력사하고 어떤 그 상벌상, 그 다음에 자격증, 이 부분만큼은 좀 제대로 하나라도 더 피력을 해서 인사담당자의 마음을, 채용부서장 마음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상, 이것은 여러분들 채용신체검사 때 꼭 신체검사를 하는데 의외로 본인은, 난 젊으니까 막 그냥 건강 체크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자격증까지 탁 따놨는데 최종에 가서 그 채용신체검사 때문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맨 끝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이 신체 어떤 건강 관리, 자기 관리 잘 해서 거기다가 그걸 꼭 써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써주세요. 만약에 지정된 양식이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중요성, 제가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뒤에 가서 사진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보통 입사 지원서 쓰면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맨 밑에 뭐 이렇게 작성자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이와 상이 없음, 어떤 이와 같이 틀림 없음 해서 밑에 연호를 쓰고 본인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써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 이력서를 보면. 밑에다가 그거는 지정된 양식에는 웬만하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도장도 안 찍고 그 빈 공간을 내부두고 본인이 양식 개발했을 때 그걸 없애버리고, 뭐 꼼꼼하지 못하다. 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는, 꼭 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작성 때 보면 주의사항으로 아주 그 몇 가지를 좀 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력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내요. 이력서는요, 꼭 본인이 작성을 해서 본인만이 이게 비밀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해서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줘 보세요. 야, 네가 한번 봐라. 네가 봤더니 어떠니? 네가 봐갖고 잘 된 거는 얘기해 주지 말라래요. 못된 거. 네가 봤을 때 네가 인사부장이라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겠니? 왜? 이력서는 보면 본인이 써놓고도 아무리 봐도 오타가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옆 사람은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수를 본인이 어떤 게 그냥 해서 내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서 내라. 그 다음에 요새는 이 인터넷 문화가 하도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 채팅에 이 능숙한 친구들이 이 이력서 상에 채팅용을 써요. 이 한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표준어를 잊어먹었어요. 채팅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말 그 이력서를 받아보면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표준어를 꼭 써주시고 채팅 용어라든가 속어, 당근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바로 그냥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인사부장이 그런 단어가 있으면 바로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아까 인사부장 사항을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바쁘다. 30초 안에, 1분 안에 다 볼 수가 없다.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 전형 시에 이제 보면 가장 기피하는 이력서가 있죠. 서류가 오면 바로 쓰레기통 놓고 버리는 쓰레기. 이 이력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된 이력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슨 잘난 척하고 이것을 싹 바꿔버려요. 그건 차별화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정했으면 그건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지정된 이력서가 아니었을 때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난 무슨 배짱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 회사에서는 요런 항목으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해서 그 양식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싹 바꿔버렸다? 보기 힘듭니다. 바로 버릴 수밖에 없다. 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력서. 왕왕 있습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요런 건 모르겠지. 하는데 요런 거는 안 됩니다.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이력서. 이거는 사진은요. 딱 왔을 때 사진이 없다. 바로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채용 조건에 미달되는 이력서. 이공계생들이 채용 조건에 제일 1차적으로 미달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자격증과 경력 관리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나이나 학력이나 학점,
뭐 학점 뭐 3.5 이상, 뭐 3.0 이상 이런데 뭐 2.5 이렇게 해서 내면 거의 이런 거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 아까 같이 이력 자격증이 이공계생들이 자격증이 없다. 바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평가하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딱 받았을 때 정말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지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막 대충 해갖고 써낸 건 이건 바로 이건 그냥 한번 던져보는 서류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공, 나이, 평점, 어학, 졸업연도, 특기, 취미, 아까 기재사항, 그 다음에 성격. 이 부서의 성격하고 맞느냐. 만약에 나는 성격을 내성적이야. 그런데 내가 가고자 희망했던 부서는 영업부서야. 영업은 기술 영업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영업이 활동적이죠. 성격하고 맞느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여부, 신체 검사, 본인 신체를 쓰라 그랬더니 몸무게 70에 키 70에 몸무게 105kg 이러고 되면 이게 자기 관리가 이 바쁜 와중에 자기 관리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군필 여부. 이 미필 이유를 꼭 써야 되는데 미필 이유를 안 쓰면 안 돼요. 꼭 쓰세요. 가능한 써주시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공통된 양식이잖아요. 쓰는데 그냥 미필 이유 여자분들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쓰는 분 있죠.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악의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못 갔다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봐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있는 듯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농담으로 하여튼 웃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정된 이력서, 이제 그 회사에서 보면 지정된 란을 딱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이 공란을, 이 칸을 만들어주는 것은 인사부서장이나 실무부서장이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써요. 나 안 했음. 참 양심 있는 친구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메꾸는데 왜 본인만 못 메꿔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졸업연도입니다. 입학연도, 졸업연도 이거를 잘 기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성격이 덜렁덜렁한지 전공 이런 거 학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를 다 빼놓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더 한 것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란은 아주 꼭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잊어먹는 친구들이 있다. 또 봉사활동, 서클활동 이거 많이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바로 봉사활동은 뭐예요? 남을 배려한 적이 있느냐. 또 이런 상을 보는 거거든요. 서클활동은 남을 리드해본 게 경험이 있느냐. 도전한 적이 있느냐. 어떤 친구 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활동하고 서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그건 쓰셔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봉사활동, 서클활동은 대학생활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안 쓰면 미기록자에 대해서 연락하고 확인해가지고 기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인사부 인원이 2-3명입니다. 지금 모든 일을 포기하고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좀 채용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력서가 몇백 장, 몇천 장 와보십시오.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런 서류는 뭐예요? 성격상으로 문제가 있다.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부족하다라고 바로 판단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력서 한 장으로 어떻게 자신을 다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좁은 취업문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이력서 한 장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꼬박 근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력서가 바로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취직을 하려는 사람과 인재를 찾는 기업의 첫 만남. 느낌이 있는 나만의 이력서. 그 작성 노하우를 찾아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이력서가 아닌 이력서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력서면 문방구 이력서를 바로 기억하거든요. 절대 그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이력서는 문방구 이력서가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다 지금 PC도 다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창작성을 발휘해서 본인의 서류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서식 1호라고 하는 문방구 이력서는 가감하게 버려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차별화된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별, 어떤 여러 회사들 인터넷 그 홈페이지 가보면요. 다 떠 있거든요. 그걸 쫙 다운받으세요. 또 사례도 참 많습니다. 잘된 사례, 어떤 잘못된 사례 막 있거든요. 잘된 사례를 쫙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각 회사별로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요. 어떤 거 쫙 요구하거든요. 그것을 본인만의 어떤 그 워드나 HWP로다가 이렇게 만드세요. 칸을 이렇게 쫙 만들어 가는 거죠. 요런 거는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바로 본인이 나만의 어떤 차별화,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이게 경쟁력, 특기사항 위주로 별도 칸을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이게 나만의 이력서예요. 문방구 이력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창작성을 해서 쫙 만들었다. 거기에 어떤 내가 만약에 건축학도다. 그러면 건축학도 학생으로서 정말 나만의 어떤 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 그걸 밑바탕에 그림을 쫙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하게 넣어주고 한다면 이것이 건축학과 졸업한 학생으로서 참 이런 도안도 그런 분야를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나는 이런 빌딩을 짓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빌딩을 하나 거기다가 밑에 그림을 쫙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학생은 반도체 어떤 그 분야의 그 칩을 갖다가 쫙 밑에 그림을 넣었어요. 왜 넣냐 했더니 나는 반도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겠다. 이러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PC 어떤 모니터도 본인만의 어떤 이렇게 차별화한 걸 갖다가 밑에 그림으로 쫙 배경을 깔아놨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이공대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보여주자. 궁금하게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면접관 이렇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냐? 나 한번 믿어봐라. 나 불러줘봐라. 서류 전형에 높은 점수 달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입사하고자 하는 성의, 열의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우리 이공계 분들한테 좀 여태까지 좀 느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보면 문서 작성 능력이 조금 경상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친구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마 평소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안 해보셨는지, 그런 어떤 취업 특강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이런 것을 가보면 그런 걸 많이 볼 텐데, 배우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걸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글씨 크기. 막 본인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하고 이빠이 갖다가 놓아요. 뭐예요? 글씨 크기는 너무 작으면 안 봅니다. 안 보여요. 면접관의 눈은 아침부터 계속 지금 서류 전형하고 있는데, 입사지원서 보고 있는데, 눈이 피곤해갖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글씨 크기. 제가 봤을 때는 12포인트 정도?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써도 안 돼요. 난 쓸 거 없다고 17, 18로 하고 큼지막하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12 정도. 그리고 글씨체. 그냥 보편적인 글씨체 쓰면 되는데, 이거를 특이하게 차별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잖아요. 성의하고 배려,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글씨체를 뭐 궁서체로다가 뭐, 이상한 뭐, 특이한 글씨체로 해갖고, 그거 정말 피곤합니다. 또, 정렬. 어떤 칸, 가운데 글씨를 넣잖아요. 이걸 정렬을 못해. 막, 우르다 붙였다, 밑으로 붙였다가. 뭐야, 그건 가능한 한 가운데. 또, 아래 우 맞춤, 좌우 맞춤 하면 깔끔하게 되고요. 양식도 다 한 줄로다가 그 실선으로다 다 만들어놔요. 그러지 마세요. 가운데 큰 테두리, 그 다음에 중간중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끊어가지고 큰 줄로다가, 그땐 두 줄로다가 특히 줘서 차별화를 시키면 그게 눈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한 줄로만 가나다란 선으로다가만 한 거로다가 한 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차별화, 어떤 요런 중요 란에 가갖고 굵은 선으로 준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장평, 줄 간격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면 문서 능력도 볼 수 있고 어떠한 성의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통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무 능력, 그다음에 성격, 꼼꼼하구나. 어떤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배려했구나. 성격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서류를 냈을 때, 요런 것까지 추측 연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써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내 서류를 내고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추측을 할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갖다 작성 제출하는 어떤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력은 지정된 양식이 있을 때는 출력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작성하는데, 작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작성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요. 자필로 해야 됩니까? 워드로 해야 됩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물론 워드로다가 지정된 회사도 있어요. 만약에 워드하고 어떤 자필 이거 구분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워드를 하니까 나만 하면 차별화하려는 생각으로 어떤 그 자필로 한번 해보십시오. 단 내 글씨체가 괜찮은지 남이 봤을 때 피곤한지 아닌지는 꼭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45도로 눕혀가지고 쓴 글씨를 본인만의 명필이라고 글 냈어. 인사 담당자는 뭐야? 기절합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말 남이 봤을 때 느낌 좋다. 글씨 잘 쓴다.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옛날에 글씨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면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필로 내라. 그렇지 않으면 워드로 내라. 강아지 글씨체 방법 없습니다. 워드로 내세요. 확인해서 우편 접수 시켜라. 그리고 우편 접수를 시키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이따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할 때는 우편 접수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출력은 신조기보다는 뭐야? 우리가 레포트 용지, 입사지원서, 이력서 신종이로 내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신종이 내니까 난 조금 생각을 바꿔서 고정관념을 버리는 의미에서 색지로 한번 가보자. 약간의 어떤 연한 색지.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다니면 다 색지로 써라 하면 다 색지가 될 거야. 2, 3년 후에 몇 년 후에는 내가 그때 되면 다 흰종이로 바꿔라. 아마 이런 시대가 오겠죠. 색지로 가라.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왜? 99%가 한 흰종이로 내기 때문에 원색은 곤란한 색지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 매수는 준수하라.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만약 이메일 접수하는데, 이메일 접수만 받는데, 거기다가 막 커저 잘못해가지고 매수를 갖다 몇 장 만들어갖고 프린트 넣었더니 흰종이 막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짜증스럽거든요. 전체 했을 때 딱 우리가 지정해줬던 2장이면 2장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글씨체가 좋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출력은 어떻게 해요? 색지로 할 수 있죠? 자필로 써라. 그 다음에 중요사항은 어떻게 해요? 형광펜으로 할 수가 있죠. 면접관이 아침부터 서류 전형을 계속 하잖아요. 엄청 눈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이때 면접관님 힘드시지만 나 요런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되고 경쟁력 있고 하니까 요걸 좀 봐주십시오. 한 페이지에 한 3, 4개 정도 단어 그렇다고 뭐 쫙쫙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바로 쓰레기통 지저분해. 단어 2, 3개만 해주면 피곤한 와중에도 그 단어를 얘가 외쳤을까? 계속 그걸 눈여겨본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 접수해라.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면 우편 접수해라. 이메일 접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로 보내고 가능한 한 대봉투로 하라. 이것도 이따 접수 방법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체가 나쁠 때 이건 방법이 없죠. 강아지 글씨체 워드 작성해야죠. 워드 작성해서 출력은 어때요? 색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중요사항, 형광펜, 굵은 글씨체 해갖고 나만의 어떤 면접관님 피곤한데 요것만 봐줘라. 는 사항으로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편 접수, 등기 대봉투 해라. 이메일 접수는 워드 작성해야죠. 이메일 접수만 받겠다고 한다는 방법 없어요. 워드 작성해갖고 중요사항 색 채우기, 어떤 굵은 글씨체 그림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부하면 되죠. 이렇게 최근에 입사 지원서가 거의 한 8, 90% 이상이 워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필로 가능하면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사 지원서를 갖다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지원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단 경력만이 좀 있을 뿐입니다. 사진. 제가 이 사진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군데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관. 그 다음에 입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용모와 태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이라는 걸 보면은 각 입사 지원서를 보면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를 보면 어때요? 사진이 꼭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 맨 뒤에가 있지 않고 맨 앞에 있잖아요. 좌우에 맨 꼭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전형할 때 이 지원서를 정리해가지고 채용 부서장한테 갖다 주잖아요. 뭐 7, 8명 앉혀놓고 서류 전형해보라 하려면 첫눈이 어디서부터 갖다 내려오냐면 사진부터 갖다 내려옵니다. 밑에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보지 않더란 얘기죠.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사람의 그 심리가 얘가 누굴까? 사진부터 보더란 얘기죠. 사진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연상을 하고 밑에 내려가는 율이 많더란 얘기죠. 사진을 덮어놓고 브라인드 면접에서 사진을 덮어놓고 한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쓰레기통이라 그랬죠. 사진을 붙이지 마십시오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 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야, 어떤 친구는 제가 제 사례를 드릴게. 저같이 저도 뭐 못생긴 건 아닌데 제 사진을 탁 놓고 배영준이 사진 갖다 놓고 어떤 결혼할 어떤 여자분한테 갖다 주고 너 누구 선볼래? 누구 만나보고 싶니? 다 배용준이 찍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지원자들도 전형하는 사람들도 사진을 보고 느낌이 좋으면 밑에 게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좋게 갈 수가 있어요. 사진이 영 아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아무리 어느 정도 좋아도 별로 느낌이 안 간단 말이죠.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이건 계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은요, 감히 꼭 돈 들이십시오. 사진관에 가갖고 여러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게 그 이미지가 좋은지, 보기 좋은지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요 사진이 느낌이 좋다. 그 사진이야. 그 사진 딱 붙이세요. 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쫙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용준이 사진 놓고 야, 배용준이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사진에 좋으면 불러볼까 말까. 똑같은 거거든요. 복장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장 차림하십시오.
이것은 채용 시기에 맞는 복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사진은 보통 3개월 이내 찍은 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뒤 배경이 어떠한 뭐 산에 눈이 있는 사진을 찍는, 눈이 있다거나, 지금 뭐 10월 달에 어떤 그 전형하는데 또 반팔을 입고 찍었다거나, 뭐예요? 3개월 이전 게 아니죠? 가능한 한 그 시기에 맞춰서 정장 차림으로 그 시기에 맞는 복장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친구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바떼기에 뭐, 그것도 어디 등산 가갖고 멀리 산 보는 거 보면 찍어가지고 그걸 내고 말이죠. 또 이 규격에 맞는 사진을 해야 되는데, 이 규격에 맞는 사진을 딱 맞춰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뭐 즉석 사진이라든가 뭐 디카 이 사진 막 찍어가지고 막 그걸 또 가까이 찍어요. 가까이 찍으니까 어때요? 막 흉터 자국에 여드름 자국에 막 수염 자국 막 해갖고 지저분하게 그냥. 근데 이 규격된 사진이 아니고 거기다 크게 찍어갖고 잘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밑에는 뭐가 연상이 돼요? 추측이. 정말 이거 밑에는 도화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사진관에 가서 제대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가능한 형태의 사진을 꼭 돌출하라. 또 이 사진을 멀리서 찍으면 어때요? 병원에서 금방 퇴원한 사람 같습니다. 힘도 없고. 이건 정말 돈 들이시기 바라고요. 떨어지지 않고 꼭 부착할 수 있게. 막 서류가 몇백 명, 몇천 명 오잖아요.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사진이 떨어져서 얼로 날아간지도 몰라요. 사진을 그렇다고 연락해서 또 갖고 와라. 그런 회사 있냐 이거야. 없대. 사진은 그냥 강력 본드로 해갖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차별화하려고 여기서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막 뭐 귀걸이, 목걸이, 여러분들 학생답게 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한 화장, 뭐 어떤 파운데이션 정도는 괜찮은데 진한 화장은 절대 금지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근 부서라든. 근데 외근 부서 같은 경우는 이 영업 관련돼서는 기술 영업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는 친근감 때문에 어떤 깨끗함 이런 것이 호감이 많이 갑니다. 그 부서에 따라서 이 사진이 또 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여튼 고객이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연상, 어떤 회사 입장에서 그 면접관 입장에서 연상할 수 있게 이 사진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선택이라든가 지역 선택에서 평생 직업 시대를 이해하고 심리전을 통한, 왜 이게 심리학하고 제일 가깝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리전을 통한 유리한 질문을 또 유도하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다가 희망 근무 부서를, 요새는 어때요? 기업 환경이라든가 인사관리 시스템이 전문화 시대로 갔다 이게. 평생 직업 시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모집 부서가 이렇게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집 부서 외에 타 부서는 기록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사 부서장인 서류를 심사를 해서 채용 부서장한테 줘서 뭐 2배에서 줘서 거기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 부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채용 부서장이 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내가 채용 부서장이다. 내가 내 서류를 지금 채용 부서장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학과 나온 친구가, 화학 계열 어떤 그 졸업자가 지금 지원하는 사례로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집 부서가 연구 개발, 기술 영업, 품질 관리 있다. 이랬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기술 1지망을 기술 영업, 2지망을 인사부 이렇게 썼어요. 왜 모집 부서도 없는 인사부를 갖다 써놓냐고. 이건 뭐야? 나 떨고 달라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인사부에서 다 뽑아갖고 부서를 나눠줄 때는, 부서에다 몇 명씩 나눠줄 때는 요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뭐야? 채용 부서장이 한다 말이에요. 이건 서류 미접수 또는 불합격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건 절대 불리합니다. 또 한 가지, B라는 사람은 기술 영업, 1지망 기술 영업하고 2지망을 품질 관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격이나 적성을 고려했는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일반 기업체가 어때요? 평생 직업 자합중심 시대니까 직무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막 하잖아요. 왜? 이 잡에 이 사람이 맞느냐, 준비되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전혀 조금 성격이 틀린, 부서 성격이 틀린 것을 지망으로 쓰는 것은 불리합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C라는 사람은 1지망을 연구개발, 2지망을 품질관리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업무 성격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 성격이 사춘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D라는 사람은 1지망을 기술 영업했어요. 그리고 또 2지망도 뭐라고 했냐면 기술 영업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채용 부서장이라면, 내가 기술 영업 본부장 입장이라면 이 4명 중에 누가 정말로 기술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역지사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채용 부서장이 봤을 때 뭐예요? D라는 사람은 기술 영업? 2지망도 기술 영업? 정말 얘는 기술 영업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문화 시대, 평생 자업중심 시대, 적성을 고려한 소시 있는 지원이다. 채용 부서장이 느낌을 갈 수가 있잖아요. A, B, C, D 4명 중에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술 영업 본부장이라면 누구하고 일을 하고 싶겠어요? 기술 영업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이 여자친구가 너만 정말 사랑에 매달려도 모르는데, 가만히 봤더니 나한테는 와서는 너 정말 사랑해, 결혼해줘 하면서 내 친구까지 곁눈질하더라.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똑같다고요. 채용 부서장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때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지원한 사람, D라. 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예요? 심리전에 느낌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채용 부서장 면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지원 동기 100%, 150%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야, 기술 영업을 지원한 동기가 뭐냐? 고집한 이유가 뭐냐? 1지망, 2지망 다 기술 영업 했으니까 고집한 이유가 뭐냐? 멋지게 말할 수 있죠? 업무의 전문화 시대, 나의 적성 및 성격 등에 적합한 기술 영업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영업의 1인자, 전문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 기술 영업의 부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유리한 질문을 뭐예요? 유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1지망, 2지망 기술 영업 했기 때문에 고집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준비했던 걸 자신 있는 얘기를 갖다가 면접 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얘가 입사하고 싶은 애, 얘가 기술 영업하고 싶은 애예요. 이때 뭐라 그래 또? 타사의 지원 사례. 이거 물어보죠. 그럼 요게 앞에 건 말 잘해놓고,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요. A 회사는 인사부, B 회사는 뭐야? 계획실 지원했습니다. 뭐야? 그럼 앞에 있는 얘기하고 안 맞잖아. 뭐야 또? 타사의 지원 사례 어떻게 되십니까? 확인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하여튼 소시 있는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A 회사도 기술 영업, B 회사도 기술 영업. 난 기술 영업 외에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앞에 거하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관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얘가 기술 영업을 하고 싶은 애구나 하는 걸 느낌을 줘야 된다. 이 희망 근무 부서 요 하나에도 이렇게 심리전을 통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이 역지사지입장에서 꼭 보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뭐 이공계 계열에 계신 분들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부를 지원해요. 전공하고 관련된 그 부서를 지원해야지, 인사부, 화학과 나오신 분이나 뭐 토목과 나오신 분이 인사부 지원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합격 확률,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합격 확률. 나 떨고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전공을 기초로 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리전을 통한 어떤 그런 심리전을 통한 평생 직업 시대를 이해하고 심리전을 통한 또 사례로서 한번 그 희망 근무 지역을 또 사례를 들겠습니다. 모집 근무 지역 이외에 타기록은 금지하라고 제가 감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뭐예요? 세계와 세계 기업. 이런 시대에 모집 지역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1지망, 서울, 뭐 충주. 충주는 제 고향이 충주라서 한 거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불리하죠. 왜 모집 부서의 지역을 갖다 굳이 쓰는 이유가 무슨 배짱이에요? 모집 부서 지역은 이해는 쓰지 마세요. 꼭 이거는 서류 미접수 또는
불합격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1지망 서울, 2지망 서울. 불리하죠? 왜 서울이야? 지금 세계화 시대, 세계 기업화 시대, 이건 뭐야? 세계화의 기업 환경에 안 맞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바로 면접 때 질문을 받죠. 왜 서울이에요? 예,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생활해갖고 서울에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서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바로 찍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동경 지점도 있고 뉴욕 지점도 있는데 거기에 해외 발령 나면 못 가시겠네요? 아, 거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생각이 짧아요? 요거는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너만 사랑해. 너 정말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단, 결혼하면 서울서 살아야 돼. 그럼 결혼하고 싶겠어요? 걔는 서울하고 결혼해야지. 왜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죠. C라는 사람은 뭐예요? 서울, 대전. 이건 보통 정도 되겠죠? D라는 사람은 뭐예요? 1지망.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써요. 2지망은 뭐예요? 지역 관계없음. 왜? 지역 관계없음 뭐라 그래요?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채용부서장. 서울 지역은 그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이 치열한 지역이 있잖아요. 채용부서장을 배려했다. 채용부서장이 고민해요. 서울 지역 너무 많은데 얘 대전으로 가면 좋은데 부산으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걸 배려한 거예요. 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거예요. 입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하죠. 정말 지역 관계 없습니까? 예. 지금 기업 환경이 세계화, 세계 기업 시대에 지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사 와서 이 회사가 전 세계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필요하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잖아요. 이게 뭐 입사하고 싶은 의지와 열의가 있는 친구거든요. 서울.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취업난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 생각, 역지사지 입장에서 입사하고 싶은 의지 이런 것을 내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이것이 심리전입니다. 하여튼 요런 하나하나 쓰면서도 내가 입사지원서 하나하나 쓰면서도 면접관이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연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내가 생각하면서 쓴다면 그리고 면접을 갔을 때 아주 본인이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스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력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제작한 멋진 이력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사한 필체를 이용한 화려한 이력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이력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력서의 모양이 아니고 이력서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력서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닌 자기를 표현하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훌륭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 나선 3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심판이 준비를 외칠 때
이 세 명의 주자는 똑같이 출발선상에 서 있겠지만 과연 이들의 마음가짐도 똑같을까요? 어떤 선수는 일단 출발을 빨리 하고 보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선수는 스타트를 놓칠세라 조바심을 낼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수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보자며 자신을 도닥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력서가 구직자에 대한 외적 표현이라면 자신의 감추어진 내면을 소상히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내면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류 전형의 당락을 결정하는 자기소개서, 그 확실한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찬진입니다. 평생직업시대의 취업전략 공통 과목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개괄적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한 개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인관계라든가 조직에 대한 적응력, 성격, 어떤 인생관, 성장 배경이라든가 장래성, 가정 환경이라든가 입사 지원 동기라든가 포부 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기소개에서 우리 이공계열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본인 그 전공과 관련된 열의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되고, 경력관리사항 엄청 중요하게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문장 구성력이라든가 논리력,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해내는 능력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시선을 끌거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서류 전형하시는 분들이 표시를 해두었다가 이것을 면접 전형 때 질문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여러 개의 어떤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해당 기업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경영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또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면접의 기초자료를 유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를 읽고 호감을 가진 면접관이 이 면접 시에 이 지원자가 왔을 때 좋은 선입견으로 수험생을 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사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면접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예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인사부서장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서류 심사는 인사 담당자가 하지만 2차적으로 부를 사람을, 면접자를 갖다 부를 때는 결정을 누가 해주냐면, 많은 회사에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회사에서 채용부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채용부서에서 직접 서류 전형한다. 채용부서 기존의 업무도 바쁜데 틈틈이 시간 내서 서류 전형을 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는 호감이 가지만 갈수록 이것은 귀찮고 짜증나는 거다. 다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똑같은 양식이잖아요. 또 똑같은 글씨에 다 어디로 쳤잖아요.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다 흰종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 문제점에 따른 심리전을 통한 이 전략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 성의, 혼이 보여야 한다. 글씨라든가 표지라든가 노력한 정성, 그게 튀는 서류는 딱 압니다.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당락은 하늘에 맡기고 던져보자는 식의 서류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취업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만들었느냐, 노력해서 만들었느냐, 이 부분은 인사 담당자 보면 탁탁 나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계량화. 지금 이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계량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보통 어때요? 성장 배경,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장단점, 지원 동기, 특기, 경력 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그 제시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느낌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량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킬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되십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서 현재 어떠한 경지에 이르 있고 만일 회사에 입사가 된다면은 이 분야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성장 과정이라든가 성격 부분만 피력한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는 기업에서 전혀 어필이 되지가 않지요. 통상적으로 장황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엄친설하에 이남 삼녀로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팩타 중심으로 굵은 글씨로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자기소개서 양식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론 통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칸을 구분해 주는 회사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양식.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이공계 분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그 회사의 급여제도. 즉, 이 평생 직업시대로 가서 직무급제 시대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연봉제 급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성과급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급여제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틀리게 가야 됩니다. 또 채용 형태, 어떤 사용 권한은 부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가지고 만약 직무급제를 실시하는 회사 또 채용 부서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통으로 줬을 때는 직무 열의 및 열정, 경력관리, 자격증, 공모전, 그 다음에 대회 이런 위주로 한 3분의 2를 채워주십시오.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 채용 부서장이 볼 때 성격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거냐, 현장에 쓸 수 있는 지원 인재냐를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집착, 고집, 쓸모 있는, 쌀데기 없는 고집 말고요. 쓸모 있는 고집. 이런 부분도, 예, 일에 대한 고집. 이런 부분도 그 업종에 따라서,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만든 것은 통으로 됐을 때는 업무, 열의, 열정 관련돼서 많이 써줘라. 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항목을 구분한 양식이 있죠? 이런 거는 보통 지금 보면 두 가지 정도만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가 뭐예요? 기본적인 인성. 그 다음에 그 다음치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경력 관리라든가 자격 관리,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로 해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5, 6개까지도 항목을 구분해 준 데가 있습니다. 뭐, 성장 과정을 써라, 성격을 써라, 생활 신조, 취미 특기가 뭐냐, 학교 생활, 봉사활동, 서클 활동에 대해 써라, 지원 동기 포부를 써라, 경력 관리, 어떤 자격 관련돼 써라, 어떤 본인의 장단점, 남하고 차별화되는 사항이 뭐냐를 장단점을 써라 해서 이렇게 구분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을 구분해갖고 딱 줬는데 그 항목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배짱 있는 친구죠? 나는 떨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암시입니다. 절대 항목은 바꾸지 마세요. 거기에 물어보고자 하는 항목에 충실하게 쓰되 단 느낌을 줘야 돼요.
아, 이 내용을 봤을 때 얘를 불러보고 싶다. 그래 면접에도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지정된 양식이 아닌 자기소개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 또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만의 어떤 독창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영구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다른 회사의 어떤 자기소개서 양식을 쫙 보세요. 그러면 각 회사에서 그 물어보는 항목이 거의 대등소이하거든요. 요 항목을 추려서 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통으로 요구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는 경력관리라든가 자격증, 대회, 공모전 이런 부분으로 채워주시고요. 왜? 준비된 인재만이 이 사회는 필요로 합니다. 준비된 인재로서 난 이렇게 경력관리를 했다. 는 사항을 3분의 2 정도 해줘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양식으로 해서 본인이 낼 수도 있죠. 뭐 한 3, 4가지, 4, 5가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항목을 만들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이공계 분들이 또 이 서류에 좀 약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글씨 크기라든가 글씨체, 정렬 가운데를 할 거냐, 또 어떠한 아래 우 좌우 맞춤 어떻게 할 거냐, 양식 테두리, 뭐 또 장평이라든가 줄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사무 능력이라든가 성격을 엿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만의 관심 차별화는 또 어떤 학생들은요, 이력서 부분도 그렇지만 자기소개서 안에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화학도라면 그 화학 분자를 갖다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바탕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런 것도 차별합니다. 어떤 PC를 갖다가 뭐 100년 후에 PC를 갖다가 밑에 그림을 넣었어요. 면접관이 이게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 100년 후에 분명히 PC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것을 연하게 바탕을 갖다 깔아줘라. 왜? 그래야지만 그 본인이 전공한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 포부, 계획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본인만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개발해서 차별화해야 되는데 내가 참 그 인사 담당하면서 지금도 서류 전형을 하면서요. 입사 지원서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역시 당군의 자손요 단일 민족입니다. 보면 볼수록 쌍둥이가 많은 나라. 왜 그럴까요? 왜 면접관이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입사 관련 어떤 서적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모범 답안을, 정답도 아니에요. 모범 답안을 막 서로 뺏겨내서 그래요. 입사하고 싶은 열의가 없는 거죠. 느낌이 안 옵니다.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단 참고해서 이것을 별도로 본인 걸로 만드세요.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주관적인 거를 넣어서 요런 형태로 만드는구나 해서 이걸 만들면 되는데, 하여튼 이 뺏기는 친구들 결국은 그 뺏겼을 때 나중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본인이 뺏겨놓고 면접해 갖고 내가 뭐라고 썼더라를 몰라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장점과 직무 열의, 특이사항을 독창적으로 써넣어서 면접관들한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창조적인 표현 방식을 갖다 활용하는 거, 이것도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나만의 특이사항을 표시해 줄 수가 있죠. 중요한 부분, 어떻게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해요? 형광펜으로, 아까 그랬죠? 단어 3, 4개 정도입니다. 쫙쫙 긁으면 이것도 바로 쓰레기통이죠. 형광펜으로 또 굵은 글씨체로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튀는 방법을 본인이 강구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면접관이 뭐예요?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피곤해 찾을 때 못 찾으면 손해는 누구냐? 지원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것을 차별화해야 된다. 또 자기소개 쓰는 요령은요, 어떤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 위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저는, 나는 뭐 어떤 일기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또 거기다 그래서, 뭐 그리하여, 그러므로, 또한, 뭐 이런 어떤 접속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별로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또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규정에 따르세요. 이걸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한 페이지면요. 많으면 2페이지 가세요. 딱 한 페이지를 내라 그러면 한 페이지만 내세요. 이거를 갖다가 막 자기만의 뭐 별도, 근데 단지 자기소개서에 한 페이지를 하되 거기에 첨부 서류는 뒤에다가 증빙 서류는 증거 서류는 쫙 붙일 수가 있잖아요. 지정된 매수 예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약에 공란으로 해서 그냥 자기소개서 적어내라. 내라라면 많으면 2장. 그것도 글씨 12포인트에 양식화, 규격화를 시켜가지고 한 2장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또 초고를 작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막 충분히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걸 또 심리전하고 연구해갖고 한 몇 박 며칠 걸려갖고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슨 정말 뭐 어디 뛰어가다가 그냥 뭐 쓰는 사람 같이 그냥 막 쓰다가 그것도 옆에다가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도장을 갖다 찍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사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의도 없습니까? 제발 잘못됐으면 가감하게. 다른 사람들은 왜 지운 흔적 없이 깔끔하게 끝까지 써내는데 본인만 그걸 왜 2줄로 긋고 거기다가 뭐 도장을 왜 찍냐고요.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또 일관성 있는 표현을 하라. 뭐 맨 처음엔 나는 이렇습니다 했다가 중간에 가는 저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반복 표현을 어떤 그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호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령엄이라든가 어떤 존칭어는 일관된 표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어떤 기재, 정보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지원 동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격, 이 성격은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성격, 봉사활동, 서클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꼭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면접 때 꼭 물어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 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1편의 첫째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80%가 뭐냐? 애 있는 사람 뭘 보겠냐 이거예요.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한 사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가면 뭐라 그래요? 자기소개해봐라. 이거 뭐야? 성장과정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면접 가면은 면접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새는 평생 직장 시절하고 직업 시대하고 면접 유형이 많이 틀어졌는데 성장과정?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물어봅니다. 물론 이건 많이 안 물어보는 애도 있습니다만은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준비된 인재로서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경력 관리죠. 성격의 장단점. 이 부분 엄청 물어본다 이거죠. 봉사활동, 남을 배려하는 거. 또 구체적으로 써라. 뭐 나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뭐 얻은 것,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였고 또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란 말이에요. 여행에 어떤 점이 와닿았는지 또 그것이 스스로의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진부한 표현 있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저는, 나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당연한 말. 여기에서 보면 뭐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비성실성 학생으로 이건 서류 접수대장에서 등록을 안 시킵니다. 자격을 안 줘요. 당연히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 열심히 했어야죠. 군대 시절 군 복무를 충실했습니다. 야, 왜 이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복무 시절에 충실히 안 했으면 물론 뭐 지금 뭐 군 형무소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과는 의리 있게 지냈으며 우정이 독특합니다. 좀 너무 추상적으로 당연한 얘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자랐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입사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왜 이런 누구라도 당연히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쓰는 게 낫다. 통신 언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요즘에 어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자기소개서인지 웹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 했고요,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참 하여튼 그 채팅 용어라고 합니까? 뭐 통신 용어입니까? 하여튼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마침표 이런 거 막 남발하죠. 통신 그 어떤 그 용어 막 이런 거 막 남발하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인사 담당자는요. 하루에 수백 수천의 어떤 그런 그 전형 기간 동안에 어떤 서류를 이렇게 전형하는데 맞춤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도 못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읽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띄어쓰기 보면 띄어쓰기도 안 되고 철자도 틀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식회사가 앞에가 있을 때도 있고 뒤에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바꿔 이거를. 앞에 주식회사 어디 회사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 주식회사를 바꾼다고요. 왜 남의 회사 왜 이름을 갖다 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라든가 마침표, 따옴표 이런 활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는요. 제출하기 전에 꼭 복사였다가 복사를 꼭 해놓으세요. 그랬다가 면접 가는 날 꼭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면접관이 뭐예요? 면접을 가면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그냥 써가지고 본인이 급하게 냈으니까 내가 그리고 한 뭐 15일이다 20일 있다가 부르잖아요 면접을. 내가 거기 뭐라고 썼더라.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그렇다고 가서 인사 담당자한테 그거 복사해달랄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 회사에 어떤 각각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다 보면 혼선으로 인해서 엉뚱한 대답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내가 뭐 요거는 순간적으로 면접관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요것은 어떤 그 사람의 A 가정교육을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서류에 나 내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쓰는 게 저희 나라라고 써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서류 전형하는 면접관은 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죠? 저희 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내 가정교육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는 게 뭐냐? 진짜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쓰는 습관.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진짜로, 정말로. 그럼 그걸 가지고 면접관이. 그러면 이거 진짜로, 정말로 이전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 아닙니다. 또 거기 어떤 그 어떤 지원 동기의 어떤 분의 사례를 들거든요. 야, 누구를 지칭하는데 어떤 그분의 어떤 생전의 지위를 붙여야 되잖아요. 박정희가요, 정주영이가요. 아니, 자기 친구예요? 거기다 그렇게 써요. 박정희가, 박정희 시대에는. 왜 그렇게 쓰냐 말이에요. 분명히 A를 지켜줘라. 그런 것이 존대어라든가 겸용어를 갖다가 혼돈해서 해프닝을 빚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 어떤 누구를 지칭할 때는 존칭어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어떤 부분을 주요 항목으로 포인트를 체크를 하느냐. 야,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가 기본적인 자질이라든가 심리 상태, 문장 사용 능력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그러니까 뭐예요? 통으로 했을 때는 나의 성격을 꼭 써줘야 되겠죠. 또 전공은 뭐고 얼마만큼 실력을 배양했냐 이거. 이공계생들한테는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공을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포부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전공 외에는 또 이러한 어떤 데 관심이 있었다. 업무에 쉽게 적응하면서 이해력이 빠른가? 이런 거.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새 면접 가면 어떤 걸 물어봐요. 입사 지원서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지만 면접 가서 또다시 확인하는 게 10년 후에 본인의 유상을 설명해봐라. 10년 후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어떤 대에 여러분 그 이직을 하고 싶으냐?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거냐? 이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그다음에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격이 모나지 않는가? 의외로 또 이 이공계 분들이 이 고집이 세요. 뭐 일에 대한 열정,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 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 또 조직 적응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고 소신과 주관이 있는지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사고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죠. 또 창의력이 있는지, 또 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꾸밈이나 거짓은 없는지, 또 표현력이 어떤지, 또 어떤 그 우리말에 대한 표현과 이해력이 빠른지, 뭐 이런 것을 본다 이거죠. 또 증빙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자격증이라든가 졸업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경력관리상 차원에서 있었던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어떤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면 자기소개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뭘 제일 많이 보냐고 설문을 했더니 지원 분야에 대한 열입니다. 내가 이 잡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내 전공하고 맞고 나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 뭐냐?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뭐예요?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비전, 장래 포부, 계획 이런 부분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를 갖다가 대다수의 그 채용 부서장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 엄청 중요하게 보는 사항인데 이 분야를 또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항목으로서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직무 경험이죠. 경력 관리. 그 다음에 지원 분야와 전공과의 어떤 그 관련성. 근데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여러분 공대, 이공계 계열에서는 꼭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에 대한 열의를 보는 회사를 봤더니 한 30%가 봐요. 어떤 진취성, 적극성, 창의성, 동기 포부, 자기 개발 이런 분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야는 진취성은 뭘 볼까요? 내가 도전했던 사례, 뭐 어떤 적극 매달려 갖고 공부에 몰입해 본 적,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또 어떤 지원한 동기 무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사이트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지원 동기, 포부 계획, 입사하고자 하는 열의, 이 일에 대한 사랑, 열정, 요것만 가져도 입사 지원서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작성할 때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떠한 피상적인 대답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정과 창의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이공계 출신의 구직자가 유독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짜임새 있는 문장과 이야기로 풀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근사한 문장력을 선보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작 채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글에 담긴 성격이나 적성, 그리고 입사 동기에 드러난 자신의 포부일 것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자신의 개성과 포부를 드러낸 자기소개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높은 평가 요인을 받는 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 회사별의 어떤 그 채용 방식을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 직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본 흔적이 뚜렷한지. 즉,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내가 만약에 가고자 하는 잡, 만약에 기술 영업이다. 기술 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기술 영업에는 어떤 업무 분장표를 보면 알거든요. 또, 어떤 그 생산 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구나. 이런 분야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부를 안 하고 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업무 분장,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 분장,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그 잡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지원자가 어떤 희망 직종, 희망 업무에 대한 강한 열정,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재로서 이런 일을 해놨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 또 이 열정을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다 자기소개에 연결돼서 써주셔야 돼요. 열정을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어떠한 희망 직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관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쌓고 노력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한 분명한 방향 설정, 최고 전문가로서 하고 싶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옛날에 생산관리과의 어떤 그 지원자가 뭐라고 했냐면 기계공학과 나온 친구입니다. 자기는 기술 영업보다 거기를 생산관리과 온 이유가 자기는 이러한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장 생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한제도라든가 어떤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분야에 포상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제한을 이렇게 해서 정말 원가 절감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분야에서 명장으로 이 업계의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써낸 친구들을 봤습니다.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친구가 또 나중에 면접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왜 그렇게 명장을 되고 싶었냐 했더니, 그룹에 어떠한 명장님의 어떤 책을 보고 자기는 지원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같은, 나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돼서 한번 내가 내 이름 세 글자 건 명장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또, 방향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 방향을 향해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 이런 부분이 이 친구, 이런 것이 자기소개서에 다 배열이 돼야 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온 점, 이런 사실. 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도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추상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랬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지원서를 짧은 시간 내에, 짧은 기간에 검토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어떤 꼼꼼히 읽기는 쉽지 않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쭉 한 거 보면 거의 눈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봐서 이런 느낌, 연결 느낌이 안 오면 별로 높은 점수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결과를 언급을 해주는 거. 왜? 이공계 분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례의 결과 있었던 사실을 꼭 자기소개서에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자기소개서 차별한 제가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기소개를 얘기하는데 큰 타이틀로 그랬어요. 잊혀지는 사람보다는 기억되는 사람. 윤찬진, 홍길동. 그리고 그 밑에 또 쫙 내용을 썼어요. 첫 번째로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 제목을 큰 타이틀을 주고 밑에
부연 설명을 쭉 했다는 얘기죠. 또 학창 시절을 뭐라고 했냐면 주변보다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썼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그 성격인데 어떤 공대생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장점을 부각시키게 해갖고 끈기와 적응력, 어떤 뭐 단점에서는 강한 승부욕을 단점으로 본인이 피력을 했습니다. 글쎄요, 단점으로 강한 승부욕? 강한 승부욕이 이게 나쁜 겁니까? 단점이 될 수가 있나요? 뭐예요? 나는 이런 게 단점이지만, 그래? 이런 단점이야, 뭐,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지. 라는 느낌을 주죠? 성실과 A만이 성공의 길이다. 이게 자기 신조래.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타이틀을 이렇게 걸고, 생활 신조, 뭐, 성실과 A만이 성공의 길이다. 그 밑에 또 쫙 부연 설명하고. 더 공대생으로서 제가 아주 괜찮게 봤던 제목 하나가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 이 분야를 딱 타이틀로 걸어놓고 경력 관리 및 자격증, 어떤 아르바이트 공모전 대회 참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누구누구 명장님 존경합니다. 지원 동기 포부를 이 타이틀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 그냥 12포인트로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하게 쓴 것보다 큰 분야의 별로 큰 타이틀을 주고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또 그 밑에 어떤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딱 보고 밑에 걸 읽던 말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부각한 사례도 있었다. 차별화된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로서 어떤 한쪽 부분에 사진을 삽입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어떤 뭐 자기 돌 사진을 갖다 첨부한다거나 어떤 그 오지명 씨가 왜 옛날에 뭐 산부인과를 연속호 했잖아요. 거기서 오지명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삽입한 거라든가 또 서클 활동, 봉사활동에서 어떤 그 활동했던 사진을 한 구석탱이에 붙여주고 그렇다면 그걸 밑바탕에 깔아주고 또 아르바이트라든가 어떤 이런 수상하는 장면 이런 거를 경력관리 차원에서 강조해주고 또 공부하는 사진을 해가지고 자격증 공부할 때는 정말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사진을 그 밑에 배경을 깔아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죠. 옆부분에 삽입해주거나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나는 정말 이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다. 모든 걸 던지고 싶다. 옛날에 왜 모 방송국에 올인, 김병희 의원이 마지막 그 전부 다 올인하는 장면 그 사진을 갖다가 옆에다가 해준 사례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기만의 차별화를 막 주고 간단 말이에요. 흰 백지에 빽빽하게 써서 내니 이게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화한 사례하고는 너무나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내 활동, 서클 활동이죠. 리더십, 사교성, 성격 등에 많이 보내.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 리더십 뭐 이런 부분 성취의욕 도전정신을 뭘로 보겠냐 이거예요. 교내 활동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 무슨 서클 회장 뭐 초중고 시절에 무슨 회장 반장 이런 거를 어떤 교내 활동 리더십 사교성 성격으로 본인이 그 삽입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이건 희생정신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어떤 남을 배려한다. 그러니까 뭐 남을 리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면접 때 가면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교내 활동이거든요. 남을 배려해 본 적. 사회봉사 활동 아닙니까? 남을 배려한 적, 또 뭐 남을 도와준 적이 있냐? 왜? 봉사활동은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벌써 봉사활동 성적에 반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000불 시대가 되면요. 봉사활동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 꼭 하셔서 이것도 나도 이렇게 남을 배려해 본 적이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평생 직업시대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선호하는 지원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이래요. 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거예요?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입이 뭐냐? 근데
준비된 이제 경력 같은 신입은요, 공대생들한테 참 유리합니다. 이공계 분들한테 많이 유리한 상황인데, 이것을 한번 제가 준비해서 성공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 느낌을 심리전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성격이 활동적이다. 내 성격이, 그 사람의 성격은 입사지원서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면접에 가면 150% 물어보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쓰라 그럴까요? 이 1차 서류 전형하는 이 실무 부서장, 기술개발팀장,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노하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준비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다면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조직 적응을 또 할 수 있느냐? 2차 전형에 가서 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인사 채용 부서장은 이 부서에는 이러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입사하니까 일도 잘하고 조직 적응도 잘하더라. 이 모범 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범 답안의 성격이 맞는지 부합하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개인 성격을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때요? 결혼해갖고 잘못됐다면 성격의 차이가 많아서. 왜? 이 부서의 성격하고 맞지 않으면 채용하는데 높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 업무가, 그러니까 내 개인 성격이 활동적이라면 희망 업무도 나의 성격과 맞춰가야 돼요. 어떤 게 있나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기술 영업은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 성격이 활동적인 기술 영업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적으로 희망 업무와 개인의 성격을 맞춰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격, 면접 때 가서 수차례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격은 또 입사지원서에 꼭 써줘야 되고, 또 여기서 내가 성격이 이래서 개인 자질을 확인했다. 그때 뭐냐? 내가 기술 영업을 하고 싶은데 개인 자질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직무적성 검사를 했다. 왜? 평생 직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것으로 빚을 냅니다. 제가 성격이 활동적이고 그래서 활동적인 이 기술 영업 쪽에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기술 영업에 적성이 맞는지, 평생 직업시대에 적성이 맞는지 몰라서 제가 직무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무적성 검사에 제가 정말 기술 영업에 자질 있다고 나와서 그때부터 한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면접관이. 지원 동기 또 100% 물어보잖아요. 지원 동기 뭐냐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클로트기 믿니? 이런 거잖아요. 이때 뭐라 그래요? 호주머니에 탁. 면접관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것도 오래된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건 한 2, 3년, 4, 5년. 2, 3년, 4, 5년 전부터 이 기술 영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그게 증거 자료로 들어가는 거. 이 증거 자료가 지원 동기의 증거 자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준비된 인재예요, 이게. 2, 3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 직무적성 검사 하나가 그렇게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에서도 제가 기술 영업 쪽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경력 관리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제가 기술 영업을 위해서, 제가 기계과 나왔지만 기술 영업을 위해서 제가 부전공으로 마케팅, 언론, 개론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또 자격증 이렇게 땄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희망 업무와 관련돼서 영업 관련돼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회, 공모전에 이런 데 나가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지금 경력 관리하면서도 한 번도 기술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력 관리까지 쭉 이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으면 취미 특기도 물어봅니다. 취미 특기가 뭡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요, 취미를 차별화하려니까 이 바보입니다, 바보. 차별화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짧아갖고. 근데 이 취미 특기는 차별화하지만
위화감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신입사원 전에 어떤 학생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취미 특기가 돼야 되는데 차별화? 어떻게 차별하지? 취미가 뭐예요? 여기까지는 다 위에까지는 다 좋은데 취미가 뭐예요? 차별화를 잘못 판단해갖고 골프요. 아니 어떻게 실업자가 어디 지금 학생 신분에 어떻게 골프를 쳐요? 돈은요? 지금 돈은 뭐 거기 그 골프 배우는 시는데 어떻게 용돈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줘갖고요. 뭐예요? 졸부의 자식입니다. 이런 뜻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 자세를 가졌다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골프 자체도 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건데 하여튼 차별화 하는데 위화감을 주지 말 것. 어떤 친구는요. 취미 특기를 뭐라고 하냐면 취미 뭐예요? 연속 국보기요. 연속 보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속 보기에 이 입사지원서에 연속 보기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연속 보기가 추측 연상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할 일 없다. 게으르다.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참 이 차별화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취미 특기 한 가지 갖고 잘못 느낌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취미 특기도 어떤 내 성격하고 희망 업무하고 내 성격이 활동적이잖아요. 희망 업무가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취미 특기도 뭐예요? 활동적으로 맞춰야 되겠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못한다. 그렇게 업무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도로 이것은 차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공한 사례로 취미가 뭐예요? 이 학생이 마라톤 그랬습니다. 마라톤 하면 느낌이 어떻게 가요? 추측 연상되는 게 부지런하다, 끈기 인내력이 있다, 성실하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건강하다 막 이런 느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톤 어떻게 하십니까? 춘천 하프 마라톤 대회 가서 어떻고 쫙 얘기를 해요. 평소에 마라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아침 5시에 나가고 4.5km를 뛰고 아침에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갖고 공부하고 3, 4시에 끝나고 도서관 가서 밤 12시에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1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꼭 제가 이 마라톤은 꼭 합니다. 안 뛰면 몸이 잘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 마라톤의 어떤 마라톤에 어떤 폭 빠져 있는 마라톤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면접관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그 자기소개 부분이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쓰는데 그런 것보다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식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 실력이나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그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IT나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은 한 5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학창 시절에 학생 아르바이트 공모전 등을 통한 그 실전 경력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거의 있거든요. 없는 회사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의 우린 지금은 IT 강국답게 그 모든 회사의 홈페이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회사 홈페이지를 전부 읽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기업의 연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성장 기록이라든가 제품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또 그 회사의 주 생산 품목이 뭔지. 왜? 공대생이라면 이공계열이라면 어떤 품질, 어떤 부분을,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서 품질 관리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전부 알아야 됩니다. 또 판매량이라든가 종업원수, 또 업무 분담 구조, 업무 분장 내용이죠. 이런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알고 입사 지원서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회사 관련 언론 자료를 읽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회사 관련 어떤 책자 있죠? 뭐 창업지 자서전, 창업지 어떤 자서전 이런 거를 읽고 그 부분을 읽다 보면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와 그런 관련을 조금 한번 회사 관련 책자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그 업종별, 부서별을 고려해서 어떤 그 업무 분장 규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 누구 선배가 있다. 업무 분장 규정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점에 가시면 그러한 뭐 어떤 기술개발과 기술계획팀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참고하시고 요런 정도의 요런 정도의 사항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한층 더 좋은 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출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을 복사해둬라. 이것은 입사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는 질문의 미끼가 1차적인 질문의 미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잘못된 점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달라. 네가 만약에 내 서류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의심가고 확인이 들어오겠냐. 예상 질문을 좀 만들어달라. 그럼 면접까지도 확실히 준비가 되는 거죠. 또 이 소개서를 내가 쓴 거를 가지고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연구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대충 써내잖아요. 대략적인 감각 가지고 면접에 갔을 때 요새 이공계열은 어떤 면접이 유행한다 그랬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스트레스 면접, 압박 면접, 즉 심층 면접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심층 면접에 내가 만약에 그 기술 개발부에 입사를 했는데 그 분야의 어떤 기술가, 기술공학도로서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것을 그쪽 분야의 전문 선배들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할 때 조금만 이렇게 막 심하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압박을 좀 하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자기가 썼는지 이 백지가 됩니다. 뭐 대충적으로 이렇게 내 이런 거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가면은 자기소개서란이 신뢰하지 않는 입사지원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꼭 제출하기 전에는 복사해놨다가 꼭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까 그랬죠.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라면 우편 접수하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 접수할 때 모집 공고 어떤 그 제출 서류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접수자에 대한 배려인데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 졸업, 자격증 이렇게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공대생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기타 뭐 증명서 뭐 이렇게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편 접수를 갖다가 요런 제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요걸 또 제출 순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편 접수할 때 가능한 그리고 또 대봉투로 하십시오. 보면 그 소봉투로다가 돈이 얼마 든다고. 이 6-7가지 서류를 갖다가 꾸깃꾸깃 해갖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갖고 그걸 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다른 서류에 눌려갖고 지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접수자가 뜯어가지고 피잖아요. 펴갖고 놓으면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정돈해 놓아도 아주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즉, 짜증스럽습니다. 접수자가 짜증스럽게 되기 때문에 구겨진 서류를 펴야 되고 또
청돈시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이러거든요. 가능한 한 대봉투로. 그리고 제출 서류 순서대로 모집 공고 제출 서류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접수의 이제 일반적인 문제, 이게 중소기업 정도가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 중소기업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이메일 접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서류를 받아갖고 중앙에 있는 서버로다가 프린트 서버로다가 막 누르잖아요. 저쪽에서 막 뭐 한 장 이렇게 열어가지고 프린트 가서 누르고 가서 찾아오고 합니까? 계속 열어가지고 프린트로다가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뭐예요? 출력에 흑백 사진으로 흑백으로만 나오잖아요. 또 흰 종이 독특한 연출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컴퓨터 미숙자, 뭐 종이 여백이라든가 종이 매수라든가 여백 이거 잘 못해놓은 사람 짜증스럽습니다. 프린트를 탁 놓쳐요. 저 가운데 있는 중앙 프린터기로다가 막 놓다가 가갖고 이제 10명 보냈구나, 뭐 30명 보냈구나, 50명 이제 저쪽에 다 보냈잖아요. 가서 막 정리해요. 막 해서 뭐 코치켓으로 이거 찍어서 내는 게 이게 일입니다. 쫙 일인데 프린터가 중간에 종이가 잼 먹었다. 얘가 누군지 몰라. 또 여기 와갖고 그 많은 다 입사 지원서라고 제목만 다 있는 애들 다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 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바빠 죽겠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접수자를 짜증스럽게 하면 본인도 모르게 손해나는 경우가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에 입사 지원서 가로 열고 무슨 부서 지원자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딱 해서 주면 이거 보니까 홍길동이가 안 나왔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홍길동을 열어서 프린트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접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수 방법을 통계를 한번 보면요. 우편 접수한 사람들이 그 합격률이 의외로 높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이메일 접수하고 인터넷 어떤 접수 뭐 우편 접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의외로 우편 접수가 상당히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노동부 산하의 어떤 인력은행이라든가 이런데 막 갖다 취업 관련 사이트에 다 오픈해 놓으세요. 다 오픈해 놓으면 좋은데 의외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면접 오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다 오픈하세요. 왜 엄청난 이게 뭐 나에 대한 여태까지 준비, 나의 상품을 갖다 숨기려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경제 관련 단체라든가 인터넷 취업 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부 오픈하세요. 또 전공과 관련된 내가 만약 화학가다라면 화학협회라든가 건설 어떤 건축가, 토목가 나왔다면 건설협회 이런 데 갔다가 한번 갔다가 이렇게 공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건설협회 같은 경우 누가 와요? 건설회사 이제 막 차리고 준비하고 뭐 하는데 사람들, 또 외국 기업들, 뭐 이런 사람들이 화학협회 이런 데 가잖아요. 가서 보고, 이런 사람 있네? 의외로 또 거기서 취업되는 줄도 있습니다. 이력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취업을 위한 원칙, 규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규모,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 업종, 업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공사냐, 어떤 건설업이냐, 또 회사의 문화, 면접관의 나이, 면접관이 30대냐, 40대냐, 50대냐에 따라서 전부 틀리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회사 입사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자기소개서가 매력적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공계 출신의 구직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희망과 포부를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 특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시대입니다.